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4일 임진 두번째 기사 1497년 명홍치 10년 태백성인 대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5일 기사 첫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상균관 지사 윤효손이 실록청 당상을 겸하고 동지사 김은기가 공안 상정사를 예 제조를 겸함으로 모두 상임하지 못하옵니다. 태악의 이후생들이 다 은기에게 수업을 하고자 하오니 창건대 제주를 체임시켜 전적으로 교회의 소임만을 맡도록 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공안을 상정하는 것도 역시 중한 일이라 체임해서는 아니 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5일 개사 두번째 기사 박소영을 사헌부 직평으로 박리열을 홍문관 부교리로 곽종번을 사관은 정언으로 여윤철을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이양을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6일 가보 첫번째 기사 사간 홍식 장명 안당이 아래기라. 의자가 말하기를 각도의 전토를 이미 계량하였으니 마땅히 공안을 고쳐야 한다 하옵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계량할 즈음에 결부의 숫자가 간혹 남음이 있을지라도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이미 그 세를 납상하였사온즉 짐수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여기오며 또 의자가 말하기를 전조의 수입을 감해서 공부를 정하면 배단이 되지 않는다 하옵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땅에서 소출되는 대로 관에 상납한다면 비록 가난한 자라도 역시 판출하기가 쉬울 것이지만 가령 의자의 말과 같이 전조에서 승두의 숫자를 감해주고 생산하지도 않은 물건을 상납하게 한다면 분주히 무역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배단이 적지 아니하며 만약 관에서 그 대가를 거두어드리기로 한다면 그 배단이 배가 더할 것입니다. 또 의자가 말하기를 그늘에 와서는 공안 이외에 추가 조정하는 것이 또한 많으니 불갑을 고쳐야 한다 하옵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추가로 조정하는 곡물은 일시부족으로 인하여 상공하는 것이니 만약 남는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거니와 한번 공안에 기재하면 해마다 항례가 될 터이니 배단을 끼치는 것이 무공할 것입니다. 또 의자가 말하기를 강릉 각전과 여러 군 옹주가 전에 비하여 많고 국가의 수요에 부족하므로 각사의 일정한 공물을 해마다 인납하고 혹은 평시서로 하여금 무역하게 하니 배단이 역시 심하여 불갑을 고쳐야 한다 하옵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강릉의 제수는 다 봉상시에서 나오며 인납 무역하는 것은 봉상시만 유독 그러하는 것이 아니고 각사가 다 그러하오며 국가의 수요량이 부족한 것은 실로 사치스럽게 쓰고 허비하는 때문이며 강릉이 많아져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군과 여러 옹주에 대하여 복록이 후하지 않은 것이 아니오니 만약 혼인과 재택을 과히 사치하지 못하게 하고 또 무릇 사여에 있어서도 역시 과하지 못하게 하오면 공안을 꼭 고치지 않아도 국가의 용도가 저절로 유족할 것입니다. 공안은 세조조에서 상정한 이후로 예종 성종을 지나 40년을 내려왔지만 시행함에 배단이 없어사옵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처음에 언택이 아직 흡족하지 못한데 조세를 감한다 하는 영은 반포하지 않고 공무를 가정하게 급급하십니까? 신등은 이 안이 한번 고쳐진다면 간리들이 인연하여 패단을 만들어 팔도가 소란하게 될까 걱정이오니 청컨대 빨리 명하시어 고치지 말라 하옵소서. 더구나 전하께서 드물과 경련에 납시어 어진 사대부들을 접촉하지 않으시고 날로 근시들만 친근하시며 제알을 가급하라는 명령을 수차 내리셨는데 이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6일 가보 두번째 기사 이에 앞서 첨지 증추부사 하숙부가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갔는데 왕은 그가 청렴하고 간결하다는 말을 듣고 어서를 내리기를 경은 선조의 구신으로 기력이 아직 쇠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일찍 쉴 뜻을 가지는가 빨리 올라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사간 홍식 장령 안당이 아래기를 공안을 개정하는 것은 백성에게 적어도 국가의 용도를 풍족하게 하자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가령 종이 한 장, 포목 한 치를 더 받는다 해도 백성에게 심히 병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준비하고 수납한 사이에 백성들의 수신과 한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회계를 맡은 관리들은 국가의 용도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직책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올린 것입니다. 국가의 상상 부족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그 용도의 절제가 없기 때문이오니 진실로 검약을 승상하고 무익한 일은 일으키지 않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면 공안을 비록 고치지 않을지라도 저절로 창고의 곡식이 쌓여 부패하고 돈깨미가 썩을 것입니다. 만약 함부로 쓴다면 비록 10번 공안을 고친다 해도 오히려 부족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성헌을 따라 어지럽게 고치는 것을 일삼지 마옵시고 힘써 전략과 검소를 승상하여 밀력을 여유있게 해주옵소서. 또 서반의 녹을 빼앗아서 내시에게 주신다면 이는 전하께서 내시를 중히 여기시고 조사를 경히 여기시는 것이 되옵는데 무엇으로서 위에 있는 신하들을 권장하시겠습니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간 홍식 장령 안당이 아래기를 예적의 한 나라가 처음에는 나라 용도가 대단히 부족하였으나 문제가 능히 곰곰하여 비용을 절약한 까닭으로 30분의 1을 세하였지만 천하가 매우 풍족하였는데 무제 때 이르러 제도적으로 전략하지 못하였으므로 주거를 세받고 소금과 술을 전매하는 등 재부에 관심을 가졌지만 해내는 공허하였사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황은 남사의 소비와 희환의 무익한 거사와 왕자 왕녀를 위한 혼인, 재택 등의 지나친 제도를 힘써 억제하여 날로 검득을 신중히 하시오면 자연 백성이 충족하고 부고가 가득 찰 것이거늘 어찌 반드시 공안을 고쳐서 백성의 원망을 쌓으려 하십니까? 또 내시에게 채아를 주신 일은 청컨대 성명을 환수하여 공론을 궤하게 없소서. 또 윤흥상이 지난번 집에서 소환을 기른 일로서 천총을 기만하다가 파직을 당하여 해를 지난 것이 오래지 아니하온데 갑자기 사품의 녹직을 제수하였고 유응룡은 구품의 부봉사로서 정종 8품을 넘어서 직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박승환은 처음에 천안군수를 제수하였다가 그 모친의 상은으로서 특별히 경기의 수령으로 바꾸었는데 대전의 부모의 나이가 70 이상이 된 자에게는 백리 밖의 수령으로 자정하지 말라 하였으니 승환의 어미는 나이 70이 다 되었고 병이 있다는 말도 역시 듣지 못했으며 천안군은 바로 충청도의 첫 경계라서 300리 밖이 아니되옵니다. 법에 방해됨이 있사온즉 청컨대 다 개정하옵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윤흥상에 대하여 쓰는 마땅히 개정하겠으며 유응룡의 이름 마땅히 전조에 물어보겠다. 박승환의 어미가 박한주의 예의에 의가에 상언하였기 때문에 바꾸어 자정하게 한 것이다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답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공안의 개정과 내시에게 채아를 준 일에 대하여 아뢰니 선교하기를 공안에 대하여는 수비하겠으며 채아의 일은 들어주지 못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0월 2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단성 훈도 송헌동의 상소 내에 주문할 일이 있으니 검으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라 하며 승경원이 아뢰기를 말한 바가 옳으면 마땅히 재상에게 수의하여 시행할 것이요 말한 바가 옳지 못하면 불문에 붙여야 합니다. 만약 잡아오게 하면 반드시 보고 듣는 자가 놀랄 것이니 이미 말을 아뢰게 하고서 또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부득이 물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도의 감사에게 말을 주어 올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고 이에 그 소를 내밀며 이르기를 상소 내에 말한 승리 내시에 관한 일은 국가에서 이미 법을 제정했는데 만약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왕의 자녀에 있어 혼인과 가사를 제도에 벗어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9일 종료. 첫 번째 기사. 이족판서 이세자와 참판 정성견이 아래기를 유응룡의 초천에 대한 일은 대간의 논박이 옳습니다. 그러나 전례를 참고하면 참봉에서 부직장으로 초수된 자도 있고 봉사에서 참군으로 초수된 자도 있사오니 응룡의 사람됨이 학문이 있으므로 등용을 해도 구애될 것은 없사오나 다만 과거 출신이 아닐 뿐입니다. 또 처음에 선공 봉사로 수직되어 항상 자문에 봉사하였는데 지금까지 6년이 경과하도록 일찍이 출사하고 저물게 파하여 영선을 감독한 근고가 막심하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 순과의 상피 때문에 오랫동안 채천을 못하였는데 마침 동령부 직장 자리가 비어 국가의 족친이 아니면 망에 붙일 수 없으므로 응용은 바로 족친이며 또 인물이 상당하옵기에 주의한 것이옵니다. 윤 흥상의 사람됨은 신등이 그 자상함은 모르오나 사람마다 다 말하기를 등용할 만하다 하오며 비록 죄로 인해 파직되었지만 그러나 이미 해를 경과하였고 또 서용하라는 명령이 내렸기에 감히 주의한 것이온데 지금 개정하도록 명하시니 신등이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아니 선교하기라. 응용의 일에 대하여는 대간을 타일러야 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9일 종료. 두 번째 기사. 사간 홍식과 장령 안당이 아래기를 참봉으로서 부직장에 승진되고 봉사로 참군에 승진된 것이 비록 고려가 있으나 그러나 이는 다 구품으로서 팔품에 오르고 팔품으로서 칠품에 오르는 것이오며 풍기를 건너뛰어서 제수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응용은 바로 순의 아들이요 판서는 순의 교대자이므로 교대하는 사이에 반드시 사정을 둔 것입니다. 만약 공로가 있다면 주의할 때 마땅히 취품했어야 할 것인데 대간이 농기한 뒤에 이와 같이 아뢰는 것이 가하옵니까? 또 박승환은 박한주의 예가 아닙니다. 한주로 말하면 부친의 나이가 70여세요. 평해가 또 300리 밖이라 법으로 보아 마땅히 바꾸어 주어야 하지만 승환의 어미는 모친은 나이가 아직 70이 못 되었고 선안이 또 300리 밖에 아니온데 법을 무시하고 상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명으로 바꿔주신다면 후일에 반드시 이 예를 끌어대어 분분하게 상언할 것이오니 장차 그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시에게 채아를 주신 일을 지금까지 고치지 아니하시니 신등은 통심하는 바입니다 하고 안당이 또 본부의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내시부의 직책은 선을 감시하고 명을 전달하고 소재하는 데 불과합니다. 선왕조에서 채아 50석을 마련하여 그 녹을 지급하였으며 그 녹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월봉과 의전을 주었으니 대우하는 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온데 전하께서 전년에 채아 둘을 더 주셨고 금년에 또 둘을 더 주시니 이와 같이 하기를 말지 않고 해마다 더 주신다면 신등은 서반의 채아가 모두 내시에게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또 더 주라는 명령이 해소도 격려 않고 정원도 격려하지 않았으니 이는 어찌 중관이 좌우에 친근히 모시다가 임금의 뜻을 엿보아 은택을 희망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비록 미세하오나 일면으로는 조종의 성언을 경솔히 고치는 것이 되고 일면으로는 내시를 총대하는 조짐을 여는 것이니 처음을 삼가하지 않으시면 끝에는 자만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은 환란은 역사에 갖춰 볼 수 있사오니 불갑을 살펴야 하옵니다. 청가대 3사를 더 하시어 특별히 성명을 환수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응용의 일은 일단 전조에 위촉하였으니 또 공정하지 못하다 의심된다면 일일이 친히 고쳐야만 하느냐. 내시에게 채아를 준 것은 내가 비록 어질지 못할지라도 어찌 내시의 말을 듣고서 이 명령을 했겠느냐. 승환의 일은 들어주지 못하겠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수성하는 임금은 마땅히 성헌을 준수해야 하오며 분분하게 변경하는 일은 불가하옵니다. 내시에게 채아를 준 것은 선왕께서 이미 액수를 정하여 대전에 기재하셨는데 지금 와서 특명으로 가급하는 것은 대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오며 성원의 나이가 70이 못되었는데 특명으로 천직을 시키는 것은 이 역시 대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오며 순자의 법은 본시 공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특이한 자에게 자격에 구애하지 않는
그것은 가하거니와 지금 응용으로 말하오면 별다른 공로와 현능이 없사온데 칠품으로 초수하는 것은 순자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옵니다. 청근대 아울러 개정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은 잠시를 상의원의 관원이 맡고 있으니 그 양자만은 내시 종오품 정육품의 채아 각각 하나씩을 마땅히 서반에 돌려주게 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 28권 연산 3년 11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성정원이 아뢰기를 생포한 외적을 용서하지 말 것을 청하다. 지금 이 양이 생포한 외적 두 사람을 도로 폭우로 내려보내라 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지난해 삼포의 외인의 혹은 그 많은 산의 소나무를 함부로 베어가기도 하고 혹은 다투어 어량을 뺏고 관찰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니 국가의 업심여김을 받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짐짓 너그럽게 대하여 방치하고 묻지 않았는데 외놈들이 우리 국가의 언어를 망각하고 녹도 만호를 죽이고 백성의 양국을 겁탈하며 또 바다로 수송하는 군량을 노략질함으로 조정에서 일부러 이계동을 보내어 수색하여 잡았으나 잡지 못하여 도주에게 거르를 보내어 타일렀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마음이 없어 건자에는 배 한 척이 흥량 삼도를 범하여 고기 낚고 나무하는 사람 4사람을 죽이고 또 순천 금오도를 범함으로 이 양이 추격하여 배 한 척을 잡고 한 척은 도망갔는데 쏘아 죽인 자가 8명이요 생포한 자가 2명입니다. 그 두 사람이 공초에 이르기를 저희들은 바로 제포에 거주하는 외인이요 도망간 배 두 사람도 역시 추장 사도의 집 사람이다 하니 꾸짖고 벌주어 후일을 징계하도록 하시옵소서. 국가가 변장으로 하여금 적을 잡게 하였다가 잡아오면 문득 놓아주는 것이 미편한 것 같습니다. 남방의 방어가 심히 허소하니 용서만 해주어서 적으로 하여금 경골이 여기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더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은즉 청가대려 대신에게 수위하옵소서 하니 명하여 증경 정성 및 의정부에 수위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생포한 외적의 처리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윤필상, 너사신, 어세경, 정문영, 한치영, 이극동, 노공필, 윤효선, 허치미 의논드리기를 그늘이 와서 외인의 침략과 업신여김이 예전에 비하여 더욱 심하옵니다. 사두도 역시 우리 국토에 사는 자로서 금령을 범한 적이 한 번만이 아니온즉 진실로 마땅히 문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이적을 대비하는데 일일이 법만을 쓴다는 것은 불가하오니 다만 기미의 방법을 써서 대체를 잃지 않게 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 두 외인을 죽인다는 것은 국위를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요 후위를 경계하는 것도 아니며 한갓 원망만을 맺을 뿐입니다. 또 사두를 힐책한다면 그쪽에서도 반드시 말하기를 고기를 낚는 것이요 도둑이 아니다 할 터인데 정당 어떻게 처치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전대로 도주에게 돌려보내서 스스로 처단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또 그르를 보내서 달래고 아울러 전일 그만의 약속을 들어 달랜다면 그 자들이 반드시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 그들이 하는 것을 보아 형세에 따라 처치하는 것이 온당하옵니다. 하고 이 계동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사로잡은 외놈을 본포로 돌려보내어 도주에게 그 처치를 일임하자는 것이 제일 마땅하오나 다만 외의 성들이 간활하여 이것을 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조선이 우리를 두려워하여 감히 형을 가하지 못했다 할 것이며 그 회답에 있어서도 반드시 거만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로 치사하여 말하기를 지금 이 두 사람이 감히 대국을 침범하지 않고 스스로 고기를 낚으면서 여러 섬을 왕래하여 하는데 변장이 공을 세우기 위하여 거의 다 사로잡아 죽였으니 마음에 몹시 참혹하다 할 것인즉 그 욕이 적지 않사오니 지금 마땅히 형장을 써서 공문하여 그 깊숙이 들어와 장난하는 상황과 호추 사두가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끝까지 추궁한 연후에 그 공사를 의거하여 도주에게 글을 보내고 사두의 죄를 묻고 그 회답을 기다려서 다시 돌려보낼 것을 상의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하니 왕은 필상 등의 논의를 좇았다. 개동이 좋은데.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2일 기야 세 번째 기사 윤필상 어세겸 정문영 한치영이 의논드리기를 심언이 만약 대간의 아랫바와 같다면 그 마음과 행실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맡길 만한 것이 없사온즉 고쳐 사용하는 것이 없다오리까 하니 상이 좇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박삭 이자가 와서 복명하고 경유해온 각관 수령의 불법 사실을 아뢰니 그도의 경차관 최한원을 명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공안 개정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호재에서 아래엔 사연을 듣자오면 공안을 불가불 고쳐야 한다고 하옵는데 지금 대간의 말을 들어보니 역시 매우 이치가 있사옵니다. 신은 명령을 받자옵고 방금 국을 열어 마련하려 하오나 그 요령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관찰하오면 무릇 공무를 그 지방의 소선에 따라 똑같이 나눠 배정한다는 것은 형평상 시행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백성들의 원성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의 의사로는 실록의 수찬과 공안의 상정을 한꺼번에 거행한다면 역시 배단이 있을 것 같사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경상비용이 혹은 많기도 하고 혹은 적기도 하여 때에 따라 다르므로 만약 구안의 숫자가 현재 경비와 수령이 같지 않으면 부득불 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 예전대로 두고서 무릇 공상하는 물건을 임시로 더 받고 일정한 법이 없다면 간리가 이를 인연하여 폐단을 만드는 일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하고 신상선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대간이 아는 바를 보니 공안을 반드시 더 마련하려 할 것이 아니라 위로 각 능침의 제수로부터 아래로 여러 군 옹주의 혼인 재택에까지 모두 절도가 있겠으면 공안을 반드시 고치지 아니해도 국가의 용도가 자연 유족할 것이다 하였는데 그 말이 과연 옳습니다. 하고 세겜은 언연누리기를 대저 국가의 제보는 용도를 전략하는 것을 귀히 여김으로 대가는 의도가 여기에 있고 개정하려는 그 본인은 자상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성에게서 많이 취품하여 풍성하게 쓰려는 것이 아니라 재량에 들어가는 것과 공상의 물건 중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은 비록 백성에게 더 가정하게 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것이지만 그 나머지 평상시 경비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상정사에서 임시로 개품하여 원 숫자를 요리한것 가면서 부비를 생략해야 하옵니다. 원안에 기재된 숫자가 혹은 많기도 하고 혹은 적기도 하여 많아서 오래 쌓인 것은 각 사에서 값을 감하여 팔아버리고 적어서 공에 빠진 것은 값을 더 주고 사거나 혹은 해마다 인납하는 배단이 있사온데 한 번도 제정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구안을 가지고 경비에 변동할 수 없는 법으로 삼는 것은 옳겠습니까? 신은 듣자온데 근일에 특사가 자주 내린다는데 이는 다 횡간에 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선조에 없었던 비용이오니 이런 일들을 상정사와 호주로 하여금 자상히 논의하여 개정한 후에 공안과 횡간을 차례로 개정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경비는 횡간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만약 횡간에 의해 출납하고 별 예의 수용이 없다면 반드시 그 급이 안을 고쳐서 더 징수하지 아니해도 될 것입니다. 우선 상정사와 호주를 시켜서 횡간에 의해 마련하게 하고 그 별예에 부족한 물건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뢰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대간에 아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상정사에서 국가의 용도에 부족한 물건은 마련해서 아뢰게 하고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옵니까? 아니 왕은 치형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요동에서 풀어보낸 표류했던 김복 등 나스 사람을 공문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공안 상정소 당상 윤필상 성중 김은기가 서게 하기를 지금 공안을 상정하는 것을 보니 삭감하는 숫자는 반드시 적고 증가하는 숫자는 반드시 많아 백성이 실지 혜택을 입지 못하옵니다. 그년의 국가에는 일이 많아 비용이 적지 않았으므로 부족한 때도 간혹 있었사오나 지금에는 대사가 이미 끝났고 여러 군과 옹주들도 거의 한문에서 이미 떠났으니 용도가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이때를 인하여
만약 용도를 전작한다면 절법의 지경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온데 어찌 반드시 그 급이 공안을 개정하시려 하시옵니까? 하물며 공부는 고르게 조정하여야 백성이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황해도 강원도는 모두 기한이 지나도록 양전을 하지 못하였으니 두도의 양전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공부를 고루 정해도 오히려 늦지 아니하온즉 청건대 우선 상정만 결정하옵소서. 만약 국가의 용도가 부족하여 부득불 개정해야 할 경우에는 호조를 하여금 마련해서 계달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옵니까? 아니 상이 쫓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간 홍식 장령 안당이 아뢰기를 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의심스러우면 맡기지 말고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미 전조에 맡긴 이상 어찌 다시 의심하랴 하옵사온즉 신등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대신에게 진실로 성심을 미루어 의심하지 않아야 하옵니다. 그러나 전조에 맡기는 것도 그 사람 등용함에 한결같이 공심해서 넣으면 좋은데 하나라도 사이가 그 사이에 끼었다면 견별이 정밀하지 못하고 출적이 공정하지 못하며 높이고 낮추는 것을 마음대로 하여 미복을 쥐고 장난할 것입니다. 국가의 질환에 관계되는 것이온데 전하께서 어찌 그 가부를 묻지 않고 종자 무기를 버려두십니까? 신등은 장차 상품은 한문이 없고 하품은 세족이 없다는 탄식이 있을까 걱정이옵니다. 박근은 도리를 아는 재성으로서 비례를 이끌어다가 망령대의 상언을 해서 자식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되 교묘하게 상지를 정찰하였거늘 전하께서 바꾸어 줄 것을 특명하시니 전조하는 법에 의하여 취품도 하지 않고 즉시 이름난 고을로 바꾸었습니다. 만약 묻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이는 특지다고 하여 사람 잘못 쓴 허물을 위로 돌리고 자기는 책임을 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응룡도 역시 제상한 아들로서 칠품으로 되었으니 또한 이미 넘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성심을 미루어 위임했다 하옵는데 전조를 맡은 자의 용심과 행사가 과연 능히 전하의 말씀에 부응된다 하오리까? 더 전교하시기를 너희들이 유경들어 문지가 한미하다 하였으나 그 말이 그르도다. 전조에서 사람 사는 것은 각기 그 그릇에 합당하게 하는데 무슨 사정을 씀이 있겠느냐 하였사온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전조가 반드시 유경으로서 박승환의 고을과 바꾼 것은 유경의 재주가 안승에 합당하지 않아 반드시 승환과 바꿔야만 능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승환의 모친은 서울에 있으며 나이도 74가 못 되었고 유경의 모친은 양주에 있으며 나이가 70이 넘은데 어찌 법을 무너뜨려 이로써 저와 바꾸옵니까? 신등은 유경은 고단하고 하며 승환은 세족이기 때문에 전조에서 사정을 이렇게 쓴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내시부에 제아를 가설하는 일은 신등이 논박한 것이 하루가 아니온데 전하께서 굳이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시 아니하시면 어쩐 일이옵니까? 전하께서 내시를 위하여 제아의 법을 무너뜨리고 승환, 응용을 위하여 사람을 등용하는 법을 무너뜨리셨으니 한번 움직여 두 가지 실수가 생겼사온즉 참건대 난색을 두지 마시고 공론을 좇아옵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5일 애민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백간이 왕의 생신을 축하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7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장량 안당 헌납 송천이가 아뢰기를 박승환의 일은 어제 이미 윤호를 입었사오나 다만 박근의 거짓 꾸민 것과 전조의 사정 쓴 것에 있어서는 불갑을 구문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급한 것이 아니니 오늘은 단지 술이나 마시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인사행정에 대해 논하다. 최윤문이 도총부 도사로서 경력으로 승진되어 싸운데 그 내력을 상고해보면 처음에 습독관으로서 도사에 제수되어 겨우 개만이 된 것을 갑자기 경력에 승진시켰으니
현능과 공로가 없사온데 이렇게 발탁을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오직 의정부와 육조의 낭청만이 만교가 되면 의례적으로 승진될 뿐이오니 선거대 최연문을 개정하소서. 국가에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장차 쓰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권지관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만약 결혼되기를 기다려서 의리로 천직하기로 한다면 10년이 되어도 녹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인즉 비단 사람 취하는 본의에 어긋날 뿐이 아니라 권지된 자도 역시 그 고초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조정조에서 산관 유품으로서 과거에 오른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유품의 실직을 제수하셨습니다. 근자에는 삼관에 관하니 결혼이 많아 특별히 5품 이하로 하여금 삼관에 소속되게 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권위이오니 상관의 해주로 하여금 마련하여 상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유품의 실직을 제수하게 하옵소서. 또 조정조에서 중시를 마친 자에게는 혹은 가자도 하고 혹은 실직도 내렸으니 지금 상관의 간원으로 중시를 마친 자가 4사람이온즉 상관대 구례에 의하여 모두 관직을 버리게 하고 권지를 시켜 승진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상이 이를 좇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왕이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양희지가 아래기라. 별감 가파리가 주의를 범하고 변방으로 정배되어 가을 적에 압송해 가는 역졸에게 뇌물을 쓰고 도망갔으니 죄가 참되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하옵니다 하니 왕이 주하구에게 물었다. 세겸이 아래기를 예전법에 능령으로 입거하는 사람 이외에 죄를 범하고 변방으로 옮겨가는 자는 비록 도망가더라도 순례가 죽이지 않았는데 그 후로는 똑같은 사민에게 법을 달리할 수 없다 하여 모두 사율에 처치하였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법률이 이미 그렇다니 율에 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였다. 희지는 아뢰기를 춘천에 사는 양가의 여자 고음득이 간부와 더불어 본 남편을 깨어 죽였으니 죄가 능지 처사에 해당하옵기에 삼복하옵니다 하니 왕이 좌우에게 물음에 세겜이 아뢰기를 처음 추고할 때는 언사가 각기 달랐사온데 형장신문이 19채에 이르러 마침내 자복하였으니 의문점이 있는 듯도 하옵니다 하고 주하찬성 이익도는 아뢰기를 법의 간부가 본 남편을 죽이면 아내가 비록 몰랐다 할지라도 역시 교형에 해당한다 하였사온데 지금 이미 주의를 자복하였으니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주의를 정해야 할 것이오나 다만 그 정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세겸도 아뢰기를 처음 간음할 때는 역시 거역하다가 형사가 어쩔 수 없어 응했다고 하니 이는 화관이 아니라 정상이 가긍한 점도 있사옵니다 하며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 모의하여 죽일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응하느냐. 지금 이미 주의를 자복하였으니 율에 의해 처단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판정주부사 이극견이 아뢰기를 경안 등의 영로 양제 찰방의 비폐한 정황에 대해 논의하다. 판중주부사 이극균이 아뢰기라. 경안의 일로는 광주 덕풍역의 원거인 3호, 경안역의 원거인 5호, 이천 아천역의 원거인 3호, 오천역의 원거인 5호, 음주 유춘역의 원거인 6호, 여주 신진역의 원거인 8호, 양화역의 원거인 5호, 안편역의 원거인 3호로 대전의 의뢰 소로로가 기록되어 있으니 경상도 안동의 도회 진상인 영덕의 별 진상이 모두 이 길을 역류하여 외인의 통행과 영릉의 헌관, 집사가 줄을 대어 끊이지 아니합니다. 가격에 말을 세우는 것은 적은데 겨를 없이 분치하니 장차는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일 받자온 교서 내에 조잔한 각 역에 조역하는 정병을 두라 하셨는데 성록이 반강한 뒤에 정파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덕풍, 경안, 아천, 오천, 유춘은 양재도에 예속시키고 양화, 신진, 안평은 평구도에 예속시키고 경안역은 승은 방편상 파하는 것이 편이하리라 여기옵니다.
또 외인이 격려하는 안평, 신진, 아천, 경안, 덕풍은 전일 바짜온 교수에 의하여 조욕하는 정병을 더 두는 것이 어떠하오며 또 양재 일로는 좌찬과 분행 두 역이 조잔하고 피폐함이 더욱 심하온데 경상, 충청, 양도의 진상과 외인 사객이 줄됨으로 역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라 도망하고 흩어져서 나타나지 아니하니 그 소생시킬 방법을 해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는 것이었다옵니까. 그리고 신이 도로변에 보우니 갑상과 삼수는 들어가 사는 자들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손잡고서 죄를 넘고 물을 건너느라 모진 고생을 다 겪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영안도는 궁업과 적설로 지독한 추위가 다른 데에 배나 되오니 그 본가에서 떠나지 않은 자는 명년돔에 들여보낼 것을 윤허하고 또 그 호에서 뽑아내어 잔역에 소속시키는 것이 어떻사옵니까 하고 지사 홍기다른 아래기를 신이 지난번에 영릉의 헌관이 되어 여주, 광주, 가격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조잔하고 피폐한 것이 정의 극균의 아린바와 같았습니다. 대저 영리한 것은 하루도 휴식을 얻지 못하므로 그 조잔한 꼴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으나 만약 때에 미쳐 구원하지 아니하면 종당의 인물이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니 그런 뒤에는 소생시킬 방법을 베풀고 싶어도 어려울 것입니다. 성종조의 신이 좌찬, 분행, 양력의 조잔하고 피폐함을 아뢰니 병조의 명령을 내려 소생시킬 방안을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조는 각기 부실한 몇 집을 입주시키고자 청하여 이미 성명이 있었는데 미처 시행하지 못하고 각도의 입주 활자를 다 삼수 갑산으로 들여보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양력에는 그때는 한 호도 들여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요사이 신이 다시 두 역을 지나싸운데 그 조잔하고 피폐함이 예전보다 배나 더하므로 신은 찰방을 보고 묻기를 이에 앞서 용로의 피폐한 상황을 찰방이 직접 아랫니가 예가 있는데 두 역이 이와 같이 조잔하고 피폐함을 어찌 아뢰지 아니하는가 하니 찰방의 말이 지금까지 그럴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므로 또 묻기를 어찌하여 감사에게 아뢰지 아니했느냐 하니 찰방의 대답이 나는 사람이 비미하고 감사하는 일이 번다한데 비록 알린다 할지라도 어찌 시행할 수 있겠소. 만약에 이름 있는 조사를 뽑아서 찰방을 삼는다면 거의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므로 신의 생각은 역시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난번 황해도 칠참과 경계의 영서 등의 역이 조잔하고 피폐하므로 관적이 높고 이름 있는 조사를 선택해서 찰방으로 삼았었는데 그 후에 잘못 소생하였으니 지금 양재 찰방에 있었어도 역시 선택해서 보낼 것을 청하옵니다 하니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그래서 윤필상, 노사신, 어세겸, 정문영, 한시영, 노공필, 허침, 이숙함이 언론드리기를 역선과 찰방을 분설하는 것이 대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일시의 폐단으로서 경솔이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또 삼수 갑사는 방어가 가장 긴급하온데 인물이 거의 죽어 모두 없어졌으니 마땅히 시급히 백성을 이사시켜서 실하게 만들어야 하오며 분산하의 가격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극균의 아랫바와 같다면 구원하지 않을 수 없사오나 그러나 여러 역에는 다 인마와 위전이 있고 또 노비 조욕이 있는데 유독 경안의 한 영로만이 더욱 심하게 조잔 피폐하다 하니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피폐한 연유와 피폐를 구출할 방법을 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자세히 탐문해서 마련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편이할까 하옵니다 하고 홍기달이 아린 바와 같이 양재 찰방에 있어서는 관직이 높은 이름 있는 조사로서 선택하여 보내는 일은 전조로 하여금 편불편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었다옵니까 하니 왕이 이에 좇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왕이 경련에 나읍시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0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왕이 경연에 납시었다. 지사 홍기달이 아뢰기라
청컨대 주광의 납시 아침 경련에서 강한 것을 이것이없었어 하니 전교하기라. 경은 약방 제조가 되었으니 나의 병 증세를 알 것인데 오히려 이런 말을 하니 내 병을 모르는 자는 나를 어떻게 여기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0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후원에 박석을 실어들인 역군 200명을 병조로 하여금 급속히 정에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조첨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1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어제 명하여 김귀지를 석방하였는데 이 사람은 성종조에 어선을 도둑질해 먹었으니 그 죄가 사형에 처해야 하거늘 특별히 명하여 온 집안만을 변방으로 옮겼으니 상은이 지중하온데 지금 명하여 방한하시면 비단 법을 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같은 유들이 모두 용서받을 희망이 있어 오래 주저할 계책을 안을 것이니 변방이 매우 호소할 것입니다. 아니 전격이라. 나라에 대사가 있다면 경등히 말하는 것이 옳거니와 이와 같은 소소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하지 아니해도 된다 하며 다시 아뢰었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0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유자강이 아랜 군액을 감하여 민생을 구제하자는 일은 증경정승과 의정부육주 당상에게 수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문영, 한치영, 이극돈, 성준, 이세자, 윤효선, 조익정, 김재신, 이계남, 정석견, 이극규는 의논드리기를 유자강이 아닌 민폐에 관하여 과연 그러하옵니다. 조종조에 여러 번 이 일을 간구하였으나 능히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성종, 신묘, 연간에는 군사의 보증이 부족해서 정병을 감하여 보충한 일이 있었는데 이미 감하고 지금 또 감한다면 그 군국의 대계로가 어찌하옵니까? 병을 감하는 계책은 단연코 시행해서는 아니되옵니다. 다만 군사를 대립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 법이 없었으므로 비록 사살이 서로 대체할 자일지라도 마음대로 값을 증수하지 못하는데 정병 대역의 법을 세운 뒤로부터는 대역자가 역이 중하다고 칭탁하고 두 달의 값을 반드시 배 15, 16필에 준하니 그 준보한 자도 오히려 가초 지급하기가 어려운데 하며 준보를 못한 자야 말할 것이 있으리까. 정병이 무릇 입법하며 두 달 만에 서로 교체하는데 혹은 해마다 번상하고 혹은 한해를 띄어서 번상하니 그렇다면 가난한 백성이 장차 어떻게 견디오리까. 청간대 조종조의 예의에 의하여 대리로 세우는 법을 혁파해서 남징의 건원을 막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준보를 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해주로 하여금 여 밖의 정병의 보루를 뽑아내서 우선 중급하도록 하시옵소서 하고 신준, 홍기달, 박승질, 김경주, 정미수, 이창신은 의논드리기를 예로부터 공액이 많은 것은 국가 이익이 못되옵니다. 우리나라가 한번 백성을 일괄해서 군에 입적시킨 이후로 집안에 누락된 장정이 없어 병이 약하고 농사가 상하게 되었사오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나니 성인이 한 세상을 도견하는데 때를 인하여 마땅함을 제정하는 도가 도이옵니다. 한번 변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누적된 폐습을 제거하오리까. 정근대 해주로 하여금 조종조 군액의 많고 적음을 참고해서 그 액수를 양감하게 하옵소서. 또 당초에 여밖에 정병을 설치한 것은 대개 그 액수밖에 남은 장정을 입적하여 실제 숫자가 빠져 있을 때 보충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그 여를 설치하여 일이 있는데도 번상을 시키고 조금도 빠진 데 보충하려는 뜻이 없사오니 청근대 여 외의 정병을 제거하여 여내의 결론을 보충하도록 하시옵소서 하고 녹음필 허침 이감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군액이 많으면 부자 형제가 각자의 역을 하느라고 남은 힘이 있지 않아 혹 실업을 하게 되니 진실로 자광의 아랫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곤궁은 유독 군액이 많은 것에서 연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외의 정병이 그 수요가 오히려 많으니 이로써 그 빠진 수요에 충당하고 나이 장성한 자들을 너무 심히 수색해 내지 마라. 그 힘을 휴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박한석 이 육은 의논들이기를 옛 말에 이르기를 군사란 정한 것을 귀히 여기고 많은 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 많고 정하지 못하면 적고 정한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전에 이미 2번이나 감했는데 지금 또 감하게 되면 그 남은 것이 얼마나 되오리까. 각 관의 아전이 많지 않은데도 아는 것도 아니온데 어찌 군액을 감해서 더 버틸 것이 있습니까. 하물며 입범의 법이 대전에 실려 있는데 만약 입번의 수가 잦다 해서 꼭 성글게 한다면 그 한 달에 서로 교체하는 수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다만 작산된 별시비, 갑사와 군호, 여정은 따로 요를 만들지 말고 혹은 호수를 충당하고 혹은 보인으로 충당하면 자연히 군호가 숨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안호는 의논들이기를 군액을 경솔히 감한다는 것은 불가하오니 청하되 그 번을 성글게 하여 그 힘을 휴양하게 하옵소서 하니 공필 등의 의논을 쫓았다. 도균이라는 말과 같은데 성왕이 천하를 제함에 있어 질그릇 굽는 이가 어리저리 돌리면서 고르게 한다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0일 기유 세번째 기사 집이 이 요청이 아뢰기를 돈영부는 족친을 위해 설립한 것이오라. 성종조에서는 난관의 만기가 되면 이를 맡길 만한 자는 이서하고 나머지도 아울러 개차하여 서로 교체해서 제수하였으므로 원건의 족친이 골고루 그 녹을 받았으니 청가대 구장에 의가하여 시행하옵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를 내렸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0일 기유 네번째 기사 유서를 충청 전라 경상 관찰사에게 내리기를 도내의 풍제, 상제, 수재가 심한 곳을 다시 살펴서 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0일 기유 5번째 기사 호조판서 박승질 등이 아뢰기를 지금 헌납 송천희의 아랜바에 의하여 충청도의 지혜상을 다 의논하여 본조의 아래라는 명령이 내렸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무릇 재상이 심한 것은 그도의 관찰사와 경차관이 이미 마련해서 금월 1월부터 창고를 열고 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또 지난 병진년에는 용도미가 4만 녀석이었는데 금년에 상납할 숫자가 3만 녀석에 불과하니 다시 언언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요소를 각도에 내렸으니 아직 회개를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0일 기유 6번째 기사 인피사람 박굿동이 상언하기를 이웃에 사는 김연순이란 자가 일찍이 신의 아내를 간음하고 도리어 그 아우를 시켜 신이 여자를 음간했다고 무고하여 운유로 하여금 형장 신문을 받아 죽게 만들었으며 또 신의 가지를 빼앗고 내쫓으니 통민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강상에 관계되니 경찰관 이세영으로 하여금 공문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0일 기유 7번째 기사 윤필상의 의논들이기를 신민은 이미 죄가 결정되었으니 형편상 추후해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저를 미루어 생각하오면 국상이 난지 한 달 만에 2번이나 소를 잡았다는 것은 인신으로서 차마 그랬을 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방금 스스로 해명하려고 하는 터이오니 시추로 유울에 참조한다는 것은 혹시 애매하지 않을까 하옵니다 하고 이것도 윤효선은 의논들이기를 일이 수년 전에 있었던 것이오라 다시 추가의 진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이 가이에 가까우니 통청을 허하도록 하라 하였다. 가의는 죄가 의심난 것은 가볍게 처리하라는 옛말이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3일 경술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3일 경술 두번째 기사 형조판서 박근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은 용렬한 인품으로 성명을 만나 외람되이 육경의 반열에 처하였으니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영숭하신 위촉에 부응하고자 합니다만 지혜가 천박하고 생각이 짧은 데다 노세에 맞아 겹쳤으니 형욱과 속리를 어찌 다 원통함이 없게 할 수 있으리까. 민면 종사한 것이 언간 3년이온데 낮과 밤으로 손과의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옥송이 그 진정을 상실하면 화기를 상하고 감흥을 부르는 것이 모두 여기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신은 날마다 좌우의 요자들과 논의하여 왕복하여 미상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신 같은 용렬하고 안미한 위인이 어찌 반드시 일마다 잊지 마도록 하였겠습니까? 사람을 형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신이 그 중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자인하는데 그에 대한 무리를 어찌 하오리까? 바라옵건대 신의 중임을 채직해서 한산한 곳에 두어 주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관으로 바꿔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받았다. 승지 양희지가 아뢰기를 삼인 유계 박유창이 가는 도중에 도망하였으니 죄가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하옵니다 하니 왕은 좌우에게 물음에 좌의정 어세겜이 아뢰기를 전일에 삼인 가파리가 도망하였는데 명예하여 율에 의하여 처단하게 하였으니 지금에 또한 율에 의해 죄를 주어야 합니다. 그 아내를 거느리고 들어가려고 한 것이요 영영 도망하려는 것은 아니옵니다 하니 왕은 이르기를 이는 변방으로 옮기는 것을 꺼려서 한 짓이니 율에 의해 결단해야 한다 하였다. 희신은 또 아뢰기를 교수관 제의원 박원주가 서책을 훔쳐서 가지려 했으니 죄가 차명에 해당하므로 삼복합니다 하니 세겸이 아뢰기를 관물을 훔쳐갔으니 정상이 매우 가증하옵니다 하고 형조참이 정미수는 아뢰기를 원주는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은 창고 속의 돈이나 양곡을 도둑질한 일로서 비한 때문이온데 이른바 돈이라는 것은 금은 동철 같은 것이요 이른바 양곡이라는 것은 미곡 등물 같은 것입니다. 서책은 전량의 예가 아니온데 이 일로서 비한다는 것은 부당할 듯 하옵니다 하고 세경은 아뢰기를 무릇 창고에 소장된 것은 특별히 전량만이 아니온데 전량을 말하는 것은 그 큰 것을 든 것입니다. 만약 풍조창의 종이 도둑질했다면 장차 어쩐 윤료 논하오리까 하고 미수는 아뢰기를 사형의 죄라 지극히 중요한 것인데 비유를 가지고 처단한다는 것은 부당할 것 같사옵니다 하고 세겸은 아뢰기를 비록 중한 물건을 도둑질했을지라도 전량이 아니라 하여 죄 주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형이란 경솔히 처단할 것이 아니니 널리 전례를 상고해서 아뢰라 하였다. 풍저창은 대궐 안에 쓰는 쌀콩, 자리, 종이 등을 맡은 관아이다. 비율은 법문이 없어 비교하는 법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왕이 경년에 납시었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신준을 형조 판서 겸 지경련사로 홍기다를 공조 판서로 구치곤을 강원도 관찰사로 남세주를 홍문관 은교로 노효신을 경상 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4일 신의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경조가 치게하기를 건주 야인 심오을지와 온화이 야인 이시려 미는 절쪽이며 시려미는 바로 경사북 이옥의 3, 4촌 되는 지친이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 종류가 번성하여 거의 200호에 달한다. 지난번 조선의 선유관이 왔을 적에 사민은 모두 원사를 입었는데 우리들만 유독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니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다. 우리 족친 이옥이 만약 왔었다면 우리들도 역시 저들과 같이 받았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야인 김주성과는 말하기를 오랑캐의 위가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모두가 연적으로 모든 자귀하는 바를 서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왕년에 고산리에서 도둑질을 한 자는 삼위의 사람인데도 삼위에게는 우리더러 도둑이라 하니 부끄럽기 거지없다. 또 대국에서 이미 동첨지로 하여금 두 번이나 삼위에 와서 도로와 형세를 살펴보았는데 본위에 대하여서는 이옥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보내주지 아니하니 더욱 한스럽다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증경 정승과 의정부에 보이도록 하였다.
그러자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건주의 심오일지 등이 이욕을 보내달라고 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 속셈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동첨지가 2번이나 삼위에 왔다는 말에 대해서는 대답하기를 동청례를 보내는 것은 국가에서 단지 그 형이 절실히 보고 싶어 한다고 하기에 특별히 허한 것뿐이다. 그 도로와 형세는 국가에서 무엇 때문에 알고자 하겠느냐. 너희들의 말이 잘못이다. 너희들은 본래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에서 의심 없이 대우하고 있는데 무엇이 혐의스러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만약 다시 청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일은 내가 멋대로 아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권사로서 대답하는 것이었다 하오리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드리기를 언하위에서 이욕을 보내달라고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우리의 근경에서 살고 있으니 비록 작은 부탁이라 할지라도 경솔히 거절하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이욕을 보내는 것이 편이한가 이 여부를 병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해서 수기하여 아뢰게 하옵소서 하고 신성사는 의논드리기를 이욕을 보내는 것이 가할 것 같사오나 누차 보기를 구하여 성의가 간절하고 지극한 연후에 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어색은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오나의 족친이 200여호라고 자칭하지만 그 실상을 알 수 없는데 소추의 일시적인 청으로 인하여 경솔히 사신을 보내어 위중을 손상하는 것은 미편하옵니다. 저들이 만약 다시 와서 성심으로 간청을 한다면 병조로 하여금 임시 개분하게 하여 다시 시행할 것을 논의함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이욕을 보자고 청한 일은 병조에서 이미 하교를 받자 문서를 발송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제가 없었어 하니 세겸 등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고 경련에 납시어 강을 했는데 상제기에서 박사 14가를 세우다라는 대문에 이르니 지사 이극돈이 아뢰기를 3대 시대의 육경의 글이 밝기가 마치 해가 중천에 오른 듯 하였는데 진 시왕 때에 이르러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자 하여 시스와 백과 을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한 고조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하여 시설을 일삼지 아니했으며 무제는 웅한 제주와 그 도략으로 육경을 표장하고 백가를 축출하니 그때 동정서가 또한 그 도를 밝히고 그 공을 헤아리지 아니하며 그 의를 바르게 하고 그 이의를 꾀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조송이 흥룡함에 미쳐서는 오승이 규에 모이어 주염계와 정명도 정이천이 서로 이어 나왔고 조자는 능히 그 심오한 숨은 뜻을 발명하여 육경의 도가 다시 세상에 밝혀졌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라에서 박사 14가를 세운 것은 진실로 성하게 밟지 못하여 그 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기옵니다 하였다. 이어서 정중을 소향으로 보응한다는 대문에 이르니 시간과 난궁찬이 아뢰기를 옛날에 황군은 다만 중사를 제수하는데 그칠 따름이었는데 이때 정중은 언총이 극하여 우로 봉하니 내시들이 권세를 쓰는 것이 이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한나라의 망할 징조가 움텄습니다. 한나라 이후에 생겨난 자는 겨우 거울 삼을만 한데 당 명황이 이보국을 왕의 봉하에 마침내 쫓겨나가는 꼴을 보게 되었으니 후세 임금은 더욱 거울 삼을 바입니다 하고 대사관 김영정이 아뢰기를 지난번 신등이 주달한 소문은 궁중에 유치하고 내리지 않아 결정되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노효신은 이미 양계의 수령을 지내어 경력이 많이 있으므로 수군 절도사에 음망되었는데 지금 듣자온즉 벽단 싸움의 조전장으로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고 패전을 했으니 사람됨이 겁이 많고 나약해서 변장에는 합당하지 못한즉 청컨대 개정하옵소서 하니 가하다는 정교를 내렸다. 연산군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판중추구사 이극균이 경상 우도의 지도를 그려서 올리고 인하여 아뢰기를 좌도의 지도는 성종조에 그려 올렸는데 승문전이 불났을 적에 타버렸으며 신도 또한 역시 일찍이 그 본을 소장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도는
나도 이미 보았소. 다만 그 아랫 반은 언어로서 다 전하지 못하겠으니 얼굴을 마주대고 논의해서 처리해야 하겠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5일 임자 네번째 기사 정문영 한치영 이국동 성준 이세자 신준 조익정 이계남 허침 정석견 이김경조 이극균 이숙감 이감이 은연드리기를 사랑 삼랑이 도주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표류된 사람을 인수해 간다는 것은 의로 보아 불가하다는 말이 타당합니다. 비록 대동에 간다 할지라도 다만 8사람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식량만 지급할 뿐이요 그 요미 80석 면포 1,000필에 대해서는 단연코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특송한 위해가 마침 왔으니 예조로 하여금 풀어보내는 뜻을 설유하게 해서 대동에 갈 것을 권하여 그 뜻을 시험하고 그들이 허락한다면 도주에게 주는 물건과 바다를 건너간 식량의 수를 간략하게 주도록 다시 의논하게 없었어 하고 이육은 의논드리기를 사랑 삼랑이 비록 도주를 핑계대고서 말하고 있으나 그 실은 재물을 많이 얻어서 자기를 이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외인이 이미 사양했으니 특성한 외인도 또한 틀림없이 사양할 것이오니 사양을 이같이 하는데 물건을 더 주어서 그 뜻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극히 불가합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하되 너희가 어렵게 여긴다면 너희에게 풀어보낼 필요가 무엇이냐. 머물러도 우리 백성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중국을 격려해 보낼 수도 있다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말없이 받을 것이오며 비록 받지 않는다 해도 무슨 해가 되오리까. 적당히 처리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정미수 이창신은 의논드리기를 표류된 사람을 풀어보내는데 요동으로 보내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은 전자의 논의에서 이미 알였습니다 하니 미수 등의 의논을 좇았다.